참 우여곡절이 많은 우리 선구자 방송, 또 우리 안토니오님의 그 방송이 이제 며칠 만에 길게 안 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빨리 또 이렇게 복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토니오님 121차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참으로 매우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안토니오님의 그 방송을 듣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던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선합니다. 그것을 우리 안토니오님도 보시고 참 마음이 무척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방송을 또 재개를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다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속속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고 계셔서 매우 반갑고요. 우리 안토니오님을 직접 연결을 해서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운영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또 각자들 이렇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는 그 매번 또 이렇게 자리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운영자님들을 좀 몇 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 중에서 몇 분 또 추가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면서 또 본인들이 허락을 하면은 또 이렇게 더 추가 임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는요. 오늘 우리 김수님을 이곳 새로운 유튜브 계정의 관리 스패너로 좀 지정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실 만한 분들을 좀 추천을 해 주셔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뭐 이제 관리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조금 또 안티적인 조금인 건 괜찮지만은 아주 확실히 좌빨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또 물리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안토니오님 지금 기다리고 또 여러분 빨리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바로 연결을 해서 우리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받았네요. 여전히 뭐 며칠 뭐랄까 쉬었던 것 같지 않은, 어제 만났던 것 같은 그런 그 반가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뭐 안토니오님 뭐 한 3일 정도 이렇게 방송을 하지는 못했는데 참 많은 분들의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 가운데서 그렇게 또 마음을 돌리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많은 눈물까지 흘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네. 내가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 가졌지만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댓글을 그렇게 또 남겼을 때 내가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또 내가 면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방송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 변화가 없는 그런 거는 그냥 빨리 생각하고 빨리 매듭을 져야지 그렇게 뭐 따지고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그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그 3일 그래서 동안 내가 뭐 하고 지내셨어요? 3일 동안요?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도 이게 3일 동안 방송 안 하니까 또 이게 방송을 안 하니까 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또 허전한 방송의 것 같았어요? 그걸 또 잊어버려가지고 패턴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 운동선수가 네. 운동을 좀 쉬면은 그 운동 경기력이 떨어진대요. 네, 예. 이 방송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그 제가 방송, 네. 어제 말입니다. 그 공백을 조금, 우리 그 허전해 하시는 시청자님들을 조금 어떻게 위로해 줄 겸 해가지고, 그 신속을 목사님을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엽서, 예, 우리 국민들이 보낸 엽서를 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또 이제 중단이 돼서 어떻게 정지를 먹었는데 말입니다. 어제 그 신석울 목사님도 참 안토니오의 그 방송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중단된 부분 안타까워하면서 참 그 안토니오님의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괜찮지. 그런 어떤 그 말씀도 해주면서, 상당히 참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위로해주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안토니오님의 그 자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며칠, 이렇게 좀, 비면서 더욱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나 말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 이렇게 방송의 그 묘미를 살릴 수는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단지 내가 이제 그 지난 2월 달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이게 방송이 이제 그런 고정적인 내가 뉴스를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체가 돼서 그런 것뿐이지, 그게 뭐 내가 쏙 빠지게 뭘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이제 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솔직히. 저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안토니오님 스스로 생각할 때는 늘 그러한 어떤 그 포스, 그러한 그 상태에서 늘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은 그것을 접해보지 못했던 다른 분들은 그것이 새롭게 또 다가오는 그런 어떤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토니오님이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한 또 자부심을 또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사실 내가 모니터링 많이 합니다.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밤에 잘 때까지도 이 방송도 봐야 되고 저 방송도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방송을 보고 어떻게 이게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과연 그 시각적 차이가 얼마나 나 있는가 또 알아야 돼요. 네. 왜 내가 내 방송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론. 우리 여기 KBS 옛날에 지금도 이사를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창경 선생님이 그 정론 보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정론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보도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또 우리가 두 번째 또 정지를 먹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정지를 먹지? 지금 두 번째 채널도 한참 무르익어 가는 과정에서 그냥 또 정지가 됐고 그렇네요. 또 새로 시작하네 이제 또.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우리 지금 이 계정이 원래는 그 땅굴 전문 방송 계정 유튜브 계정 아닙니까?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 내가 옛날에 많이 보던 계정이에요. 예. 구독돼 있어 이거. 그래요. 네.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한 10,000여 분의 그 구독자가 계시기는 했는데 많이 빠져나가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방송 올린 게 거의 오랫동안 올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좀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땅굴 전문 유튜브 방송이 흔치 않기 때문에,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것을 비상저기로 해가지고, 우리 안토니오님 방송, 실시간 방송,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은 이쪽에서 이렇게 좀,
그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 유튜브 코리아에서 그 3개월은 너무 정지가 너무 길어요. 사실 예,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그거 이의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되면은 가서 유튜브한테 정식 상의를 해서 더 이상 이거 2달은 너무 길다. 좀 선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선처해달라는 그 메일도 보내놨어요. 사실은.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그 유튜브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3개월 너무 길지. 아, 왜냐면은 그 너무 3개월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지난 그 1채널에서 그렇게 다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물론 그게 없어지는 않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예, 커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시간 그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아주 보통 그 방송으로 해야만 모든 사람이 다 원활하게 들을 수 있고 그 고정적으로 거기 그 핀이 연결이 돼갖고 그 알림이 들어오니까 다들 그 시간에 때 맞춰서 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2번째 또 3번째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정지 먹지 말아야죠. 그 어쨌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그 무슨 음악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 거 그냥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막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들려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은 그 음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수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그걸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하면 걸려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저작권 해놓은 그 가수가 미국에도 그렇게 한 100여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그 사람들은 그냥 공유해가라는 거예요. 공유해가는데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조회수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조회수만 안 올리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할게요. 유튜브에서는 하면 안 돼. 유튜브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가 갖고 이렇게 퍼나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내가 누구 노래를 갖다가 내가 공유를 해갖고 내 채널에다 그걸 올려놨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막 듣고 노래 좋다고 그러고 조회수를 빵빵빵 막 찍는 것처럼 걸리죠. 하여튼 법정까지 가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방송 시작하는데요. 3일 만에 오니까 또 방송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데 뭐 계속 해오던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게 또 오셨죠? 예, 지금 90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성적이 굉장히 좋으네요. 예. 예, 너무 고맙고요. 예, 제가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역시 인생은 뭐 어차피 짧은 거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는 걸 내가 또 한번 터득한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한 인생 누구든지 한 번씩 다 지나가는 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저기에 치우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지만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국회의원들인데요. 제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약 300명이 있죠. 근데 특활비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이제 어떤 대내외적인 추가로 이제 발생되는 어떤 그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걸 갖다 의원 품위 유지비를 보는데요.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정 활동비를 갖다가 지금 그게 왜 이걸 새삼스럽게 이걸 지금 한 정부에서 터뜨리는지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터뜨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2년부터 3년 것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관행대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거는 왜 안 터뜨리는지. 근데 잘 터뜨렸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 대한민국은요. 미국은 그런 상하원 의원들의 그런 아주 건강하고 애국심 투철하고
그 국민들을 위한 그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시민들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그 자기네들의 물론 그 국회법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특활비라든가 이런 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특활비를 갖다가 지금 이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여러분들 그 악인 중에 악인,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놓은 악인 중에 악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전 뉴욕 한인회장 출신이고요. 네. 그 사람이 전직이 뉴욕에서 그 시장에서 가발 장사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창 그 가발이 1970년대 80년대 엄청 아주 가발에 그 한국이 본산지라 흑인들한테 그 엄청난 그 가발을 팔아서 떼돈을 번 사람인데요. 뭐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손충모라는 기자의 기고문에 보면요. 박지원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손충문 기자 찍으면은 박지원이 다 나와요. 거기 참조하면은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 박지원 씨가 2012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03년 그러니까 3년 전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로 약 3년 동안에 5억 9천만 원을 받아 처먹었습니다. 네. 의정활동비로다가 특활비로 5억 9천만 원. 그럼 국회의원 봉급이 얼마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회의원 1인당 그 배정된 자기들의 그 의원 뭐 여러 가지 비선 뭐 자기들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무실 뭐 오피스 뭐 모든 그 인건비 다 해갖고 이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1년에 23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요.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 이 의정활동비를 그게 뭐 국민의 그 의사를 거쳐서 진짜 뭐 의회에 넣어서 그거를 통과시켰거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 국법으로 그걸 다스렸거나 아니면 그게 국회의원들이 아닌 다른 그 기관에서 국회의원들 너무 고생 많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정 활동비에 필요한 금액을 갖다 책정을 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 놈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네. 국회의원 놈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놈들이.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세비를 1,000만 원씩 받아 처먹고 의정활동비 다 포함해서 1년에 약 20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무실 유지비 뭐 자기들 그 비서들 보좌관들 다 월급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활비를 또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개인들이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500에서 약 5천만 원까지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그랬대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떤 때에 무슨 일이 생겨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상정을 하면 돈을 주게 돼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국회의원들이 그랬대요. 모든 국회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월급화 달라고 그랬대요. 월급화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달라 해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아 처먹었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런 금액인데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들 봉급 1,000만 원 말고도 개인적으로 500에서 5천만 원까지 또 돈을 받고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악인 중에 악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말살시킨 천하의 천벌을 받은 인간 김성태라는 인간이 딱 나오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그 말은 이게 굉장히 지금 여론화되니까 이걸 폐지하자 하니까 김성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저께 딱 나오더니 아주 붕어눈을 딱 뜨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내 생각까지 이건 폐지시키면 안 된다. 폐지시키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이 돈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테니까 투명함만 보여주면은 뭐 굳이 이걸 폐지시키지 말지. 김성태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미련이 있네요, 계속. 미련 있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죠. 저는 도둑놈이라고 봅니다. 네, 도둑놈이죠. 도둑놈이라고 봅니다, 저는. 월급 1,000만 원씩 받는데 왜 의정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외국의 기빈들이 와서 공항에 영접 나가서 이 사람들은 의원이라 이 사람들하고 내가 그 릴레이션십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그래도 안 되지만
그렇게 썼다면 또 모르겠어요. 투명하지도 않고 영수증도 안 하고 발급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단돈 10원도 없고 10만 원도 없고 100만 원도 없는 사람 돈을 다 털어갖고 이 개 같은 인간들이 이 돈을 다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야당이라는 존재들이 하는 일 없이,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쓰고, 근데 그 300명 중에서 한 명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정족수가 300명입니다.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봐도 이해 못한다. 이건 폐지시키고 애초부터 없애야 된다. 물론 그 사람도 여태까지 아무 소리 없다가 잘 먹다가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정의당의 노희천이라는 그 의원, 이건 바로 폐지시켜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유당을 포함한 민주당, 뭐 평화당, 근데 그것도 한 가지 제가 놀란 게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박지원이가 그 안철수당에서 탈당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가 만든 게 그 무슨 뭐 평화당인가 뭔가인데 그게 민주정의당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대요. 그들하고 같이 의원수를 규합을 해서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갖고 아직까지 뭐 큰 정당은 아니지만 뭐 14명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제 평화당이더라고요. 평화당. 예. 예, 평화당이라고 기존에 있는가 보군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원이가 누구야 안철수하고 그 대구에 또 아주 반역적자인 누구 있죠? 대구에 유승민. 그 사람하고 같은 당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른미래당. 그런데 이 박지원이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14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14명이면 내가 알기로는 그 국회 원내 그 교섭단체가 종족수가 모자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명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정의당하고 당은 합치진 않았지만 그들 의원들하고 합쳐갖고 규합을 하면 24명이 된답니다. 네. 그냥 평화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이네요.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어떤 민주평화당인지 뭔지 아는 당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뻥이 들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는 이유가 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다 망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성통하고 당연히 성토하고 그러지만 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완전 심장부에 칼을 꽂은 사람들입니다. 저 300명 저 사람들이. 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 무너진 이유도 저 국회의원들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건강했으면은 탄핵 그 사태 때도 그 탄핵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바라만 봤잖아요, 전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박지원이라는 아주 희대의 악인, 국민의 의사도 반영 안 하고 북한 김정일한테 5억 4천만이라는 돈을 약 5억 불이라는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반도에 이렇게 위험하고 막 비핵화라 뭐다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때 김대중 정권 시절 때 그런 돈이 들어가갖고 그게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향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경에 처한 겁니다. 저런 악인이 아직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갖다 저렇게 마구마구 쓴다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돈 1원이 국민들한테는 아쉽고 그런데 저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의 월급을 받고 1년에 약 2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받아서 그리고 국회의원은 KTX가 공짜입니다. 영화관도 공짜입니다. 모든 그걸 다 공짜 혜택을 받고 있고요. 면책 특권이 또 가능하고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을 반값에 탑니다. 네. 참 애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현 시국이 참 저 국회의원들 저거 큰 문제입니다. 저거. 맞습니다. 국회 해산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는 전 늘 부르짖던 바입니다.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트루킹 사건에서 뭐라고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우리가 6월 13일 날 그 선거에서 그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선관위에다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1,000만 원씩 받고 보조금 받고 그런 수많은 혜택 받고 그냥 집에서 노니까 나가도 되고 국회에 자기 분기에 기일에 참석만 하면 다 되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떼돈 들어오고 또 어디 가서 또 누구 만나면 돈도 받잖아요. 또 기업인들 찾아가면 또 몇 억씩 받아 쳐먹고 그런 놈들이 많을 거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예?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면은 4년 하고 나면은 수십억 수백억 벌고 평생 먹을 거를 갖다가 하고 남는 됩니다. 네. 어떻게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특활비를 갖다 또 지들끼리 그렇게 해갖고 그것도 자기들이 어떤 의정 활동에 필요한 순간만 그 금액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국회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300명이 짜고서 이걸 월급으로 정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달라. 다 도둑놈들입니다. 전부 디프. 네, 그래서 전 백해무익한 인간들이에요. 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정치만 좀 성숙해 있으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평화스러울 거란 국민들이 될 텐데 정치가 네. 늘 그냥 불안정하고 저질입니다, 저질. 저질을 떠나서 돈을 너무 좋아해. 그 돈 나눠도 소용없어요. 죽을 때다, 저들 저렇게 돈에 이렇게 돈에 완전히 포온이 졌지만 저 죽을 때 빈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10억이 생겨도 그 다음에 또 20억을 먹으려고 20억을 갖다 또 200억을 하려고 참 대한민국 정치인들 국회의원 300명들 예. 참 뻔뻔한 인간들. 아유. 그래요. 일단 그건 또 좀 네, 이제 다음에 또 본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조지기로 하고 오늘 준비한 외신을 좀 미국 뉴스로 들어가죠. 본배우가 본배우 국무장관이 벌써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순환공항에 김경환이도 나왔더라고요. 김경환이가. 예. 저는 김경환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김경환이 나오고 최선이 나오고 김영철이가 물론 호스트를 맡았어요. 자기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본배우 장관을 이제 영접을 했는데 옆에 김경환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경환이가 왜 나오는 그 이유를 보면은 김영철이는 무식하잖아요. 그 사람이 외교관도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갖다 도발을 하고 그런 도발하는 그런 수장으로서 김정은한테 시대에 좀 반짝하는 그런 스타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아주 살인마 김영철이가 한반도에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2인자로 지금 나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의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까봐 저는 김경환이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환이는 여우입니다. 여우. 북한의 성김이라고 보면 딱 됩니다. 북한의 성김. 대한민국의 성김도 이번에 거기 갔습니다. 성김은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주한 미국 대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6차 회담 미국 수석대표까지 했고요. 이 사람은 온건파입니다. 온건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매파는 아니고 온건파인데요. 북한 문제에 누구보다도 밝고, 굉장히 물론, 성김이라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 그런 인맥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배우 장관이 성김 전 대사, 지금 현재 필리핀 대사예요. 필리핀 대사를 같이 같이 팀을 꾸려서 북한에 갔다는 거는 성김 대사의 역량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계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북한 저 수계들하고의 그런 대화 양상에서 조금 좋은 어떤 거를 보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베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물론 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네.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가서 참 마음이 무겁다. 근데 북한이 그런 비핵화를 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난 간다. 북한이 제발 비핵화를 하기만 한다면은 모든 것은 다 진짜 평화적으로 끝나고 북한도 자기네들의 체제와 여러 가지 그런 안전 보장도 다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본배우는 북한이 지금 전면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핵무기를 지금 계속 감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본배우 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핵 협정서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갖고 갔는데요. 이쪽 핵 리스트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김정은한테 이제 리스트를 갖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배우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저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나는 믿고 가는데 그래서 나는 일단 내가 어떤 예우와 북한에게 좀 부드럽게 그런 면을 좀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 기사고요. 이미 도착했습니다.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베어가 이제 북한에 이제 이제 가거나 출발하고 나서의 또 성명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본베어가 떠났다 북한으로 비핵화를 김정은이하고 원활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위해 밝은 미래와 희망을 나는 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북한 주민을 위해서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이거 좋은 얘기죠. 북한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말을 어떻게 이었냐면은 진짜 난 진정으로 그게 사실이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사실이길 바라겠다. 비핵화 안 되면은 미국에서는 칼을 뽑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베어 장관이 지난 3일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먼저 3일 전에요. 네. 제가 짧게 내가 지오태팅에다가 짧게 그걸 띄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베어가 이제 떠나기 이제 며칠 앞서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적이도 않고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어떠한 진전도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사실상 비핵화를 어떻게 합의를 성명서를 어떻게 냈길래 합의문 어떻게 양자가 합의를 했길래 이렇게 진전이 없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붕괴됐다. 김정은하고의 생각과 차이와 나하고의 생각과 차이가 너무 커서 나는 그러니까 디뉴클레이션이 has been collapsed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완전히 붕괴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붕괴됐다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회담 이후에 계속 김정은이한테 어떤 그런 모종의 메시지를 전 받았다고 봐요. 간접적으로라도. 전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게 재현되고 그러는 게 김정은이가 어떤 자기들의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물론 끌었겠지만 뭔가 미국으로부터의 벗어나려는 그런 술수와 그런 계략에 의해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다가
지금 뭐 숨긴다 뭐 한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도 듣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3일 전에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붕괴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우리가 그 4가지의 합의 사항과 약 12가지의 북한이 꼭 실행해야 되는 그런 그 핵 리스트에 관한 각 조항에 북한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사실 이런 초안이 사실상 붕괴가 됐다. 근데 사실상 붕괴가 되는데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붕괴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붕괴되면 북한을 갖다 강하게 압박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 문배우를 보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김정은이 입에서 붕괴됐다는 얘기를 듣지를 않았고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북한이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뉴스가 지금 그 밑으로 지금 있어요. 근데 저도 참 그게 북한이 굉장히 그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미국 정보부에서 다 캐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 반대한 그 정보망에서 북한에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폼페이오를 갔잖아요. 일단은 보내갖고 가서 김정은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정은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동시에 우리가 준비한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모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얘네들한테 설명을 해라. 그럼 얘네들한테 이걸 왜 설명을 꼭 해서 이 설명에 부합되는 북한의 의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장사로 하면은 이거 사실 지금 물건을 샀는데, 이거 1,000원 너무 비싼가? 김정은이가 이거 한 600원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깎아지는 딜이 아니고, 콘크리트 딜이에요. 콘크리트 딜. 그냥 굳어 있어요. 그 뉴스가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그런 심정일 거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게 속였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그 어떤 상태로 저는 있다고 보냐면은 최악의 경우 미국하고 맞대하는 그런 상황도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죠. 북한의 그 본부가 가갖고 미국이 요구하는 그 세부 사항을 설명을 할 거라고요. 본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한다고. 근데 그 설명에 따라서 북한의 그 비핵화가 앞으로 본부가 이제 내일까지 있고 2박 3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가 바로 거기서 한국으로 먼저 올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든가 일본을 경유해 갖고 이렇게 판문점으로 올지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일본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워싱턴으로 바로 가든가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오늘하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이 근데 비핵화를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북한이 이미 다 감춰놨어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놀라운 것도 그 사실을 내가 이제 하겠지만 이미 다 감춰놨어요, 북한. 감춰놨기 때문에 본베어 가서도 아마 놀래고 올 겁니다. 놀래고 오고 별다른 성과 없이 뭐 그런 걸 떠났어요. 별다른 성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반도가 다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하고 연계가 돼갖고 그런 상황까지 다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계략적인 차원에서 핵무기를 갖다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그 성주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할 게 있는데요. 네. 그 성주인가 상주인가 성주. 아직까지도 여기는 그 빨갱이 단체들이 아직까지 장악을 하고 있답니다. 마을은 굉장히 그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주를 갖다가 총괄하고 거기 지역적으로 장악. 우리가 지금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께서 주도하시는 국본 태극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문에 민노총 산하의 쌍용 노조, 그러니까 네. 실직 노조들이 자살을 해직, 해갖고 뭐 해직. 49제를 보다 차렸다고 이제 그러는데, 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민노총이 얼마나 악랄한 대한민국을 전복한 집단 아닙니까? 노조. 그렇죠. 아주 강성 노조죠. 네. 그들은 굉장히 파워도 세죠. 예.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미 과거에 과거는 아니다. 얼마 전까지도 서울역에서 다른 우리 애국당 집회에서 하다가 그분들은 이제 서울역으로 이전을 했고, 대한문은 국본회에서 앞으로 뭐 별다른 어떤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대한문 집회는 매주 토요일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토요일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이 봤을 때, 이거 제가 대한민국 경찰 주관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청에서 그들이 집회 신고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싶은 게, 물론 해야 돼요. 경찰이 일단 막아야죠. 걔들이 들어오면은 아니다. 너네들이 49제 하는 거 뭐 그런 주근이에 대한 49제 그건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장소는 니네들이 올 수가 없다. 이건 경찰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게요. 왜? 저기는 대한문에는 이미 국본이라는 단체에서 태극기 집회 시위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 오지 말고 뭐 광화문 저 뒤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 청와대 근방에 뭐 그쪽으로 가서, 어차피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런 투쟁이 그런 대정부 투쟁이니까 당신들이 여기는 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럼 왜 여기를 못 하느냐? 이미 집회 신고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에서 집회를 할 자격도 없고, 어떤 집회를 집회의 어떤 움직임을 가졌을 때는 당신들은 집시법으로 걸린다라는 그런 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들이 만약 여기 계속 그렇게 불법적으로 여길 정보해서 그런 49제를 했을 경우에 국본의 태극기 집회 단체하고 충돌이 생기면은 거기서 많은 어떤 불상사가 생겨났을 때 당신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왜? 불법 그런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서울경찰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상황을 보니까 경찰이 걔네들을 보호해주고 있어. 그런 거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찰청도 민노총 산하에 있는 거예요. 민노총 산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 힘도 없고 오로지 민노총이 모든 것 대한민국의 땅덩이를 다 잡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국본을 갖다가 와해시켜 가지고 국본을 갖다 대한문에서 쫓아버리려는 그런 저는 의도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 의도가 깔려 있죠. 그런 의도가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주시에 대한 그런 게 왜 갑자기 그런 대한문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 그런 것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되는데요. 이 성주 시민들은 뭐 굉장히 순진하고, 이 미국에서 나온 거 보면 아주 평온하고, 그런 이거 미국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런 평온하고, 직접 갔어요, 성주를. 네. 평온한,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온한데, 성난, 성주, 소송리, 거기에 소송리가 있답니다. 네네, 맞아요. 소송리가 거기 사드, 거기, 포대하고 굉장히 가까운 마을인데요. 그 마을 벽에다가, 핵은 없다. 사드도 필요 없다. 핵도 필요 없다. 이런 문구를 쓰고, 팬들 측에서 뭐 이런 티사스도 있고 해갖고, 그럼 왜 사드가 필요하냐?
북한에 핵이 없는데 왜 사드가 필요하느냐? 핵을 쏘지도 않고 그런 핵탄도 미사일이 없는데 왜 핵이 필요한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그 외친 구호는 뭐냐면은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지 말아라. 네. 사드를 갖다가 거기다가 포대를 갖다 놓고서 니네들이 핵도 위기도 없고 그런 뭐 고고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아니 날라왔을 때 니들 말로는 날라왔을 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타들을 배치했다는데 북한은 그거 안 날라온다 이거야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가 저는 사실상 그 빨갱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장 사람들을 갖다 완전히 난 좌경화 시켜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성주예요 성주. 네. 왜 성주가 안전하느냐? 북한 놈들이 북한 저 수개들이 만약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진짜 자기들이 진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 북한이 그거를 뭐 공해상에다 날리기만 했지 대륙간에 올라가고 내려온 거는 우리가 아직 보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권에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진입을 해갖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우리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약 7개의 나라가 갖고 있어요. 북한도 자기네들이 뭐 그런 단계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추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요. 그럼 그게 많이 날라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막 미사일이 벙벙 터지고 했을 때 누가 제일 그런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겠어요? 소속리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거죠. 지금 구호에 치는 사람들이. 왜? 타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타드를 서로가 유치해야죠. 그 동네 마을이라던 사람들이 우리 땅에 돌아라. 그럼 우리도 편하고 우리가 또 북한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고장을 지킬 수 있고 그 수많은 그 살상 무기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목숨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성주 그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그런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미국의 그 저널리스트들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그 미군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성주에서는 주한미군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들의 구호 목적은 다 사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그래서 거기 그 소성리 주민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긴장을 갖다가 고조시키지 말라는 거죠. 사드를 갖다 박아놓고 나도 이해 못해요. 그게 물론 그 외지에서 온 그 좌파들이 들어와갖고 좌파 수괴들이 들어와갖고 성주 시민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막 동화시켜서 그렇게 물론 했겠지만 그 가진 유언비어를 내뿜어서 근데 성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성주 시민들은 그게 경상도 땅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성주 시민들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해. 대한민국에서 만약 북한 저놈들이 진짜 그런 핵무기 터뜨리고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한테 떨어뜨렸을 때 서울 시민들 다 죽고 경기 사람들 다 죽고 충청 사람들 다 죽어요. 심지어는 부산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아주 그 안전한 지대가 성주예요. 성주.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그런 빨갱이 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데모할 때 같이 그렇게 손을 잡고 한다는 거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성주 사과가 아니지 참외. 성주 참외가 그 유명하고 그런데 그 성주 참외 잘 팔리잖아요. 그럼 그거 팔아갖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여태 하나도 문제 없어요. 참외. 참외가 뭐 안 되니 어쩌니 막 떠들더니만. 성주 참외 요즘 엄청 팔고 이제 한물 갔지만 그랬을 때 그 소속리 주민들은 그런 미국에서의 대한민국 방위로 물론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져보면 소속리 사람들을 위한 사드예요, 그게. 오히려 그 성주시 고장 사람들이 빨갱이들을 자기들이 지금 원장 자꾸
돌아다니는 그 빨갱이들을 장대라도 들고 막대기라도 들고 그 사람들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미군들 부대에 가서 고맙다고 그러고 미군들한테 진짜 식사라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위안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성주가 그런 그 국민들 거기 고장 사람들까지 이 좌경화돼 가지고 그 시골 벽에다도 막 그렇게 미군 물러가라, 사드 없애라 막 그런 구호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폼페이오 그 장관의 북한에 간 거에 대해 이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북한에 이제 뭐 물론 북한에 도착했지만 이제 뭐 오늘은 뭐 회담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안 했겠지. 이제 그 폼페이오가 이제 가면서 이건 다른 신문에 나온 건데 나는 북한과 그 지난 합의문에 대한 그 초안 작성에서 양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북한이 성실히 이행을 할 거라고 보고 북한을 들어가지만 이 합의문에 대한 거는 콘크리트 같이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저기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그렇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 서명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어떤 협상을 다르게 한다거나 북한에 들어가서 그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서로가 양보하는 이렇게 서로가 좀 이렇게 뭐 깎아주고 서로가 요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는 그런 딜이 아니라는 거죠. 콘크리트 계약서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계약서. 그걸 북한이 난 할 거라고 믿고 일단은 들어가 보겠다라고 그 본배우 장관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콘크리트 그 서명한 거를 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콘크리트까지 얘기한 거는 미국의 그 심정이 뭐냐면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배우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하고 하이 레벨 아주 최고조의 협의를 할 거래. 네. 최고조의 협의라니까 이거는 쉽게 풀이를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아주 뭐 북한 애들이 그 뭐 합의 초안을 작성해 놓고 막 말 바꾸고 뭐 이건 못하겠다 저렇겠다 어떤 그 막 부정적인 면을 막 보였을 때는 아주 강한 북한하고의 비핵화 최고조의 협의만 하고 자기는 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 깨집니다. 그리고 이에 와서 똑같은 질문인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약속 이행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김정은이 와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애초부터 거짓말로 간 거예요. 애초부터 시나리오가 올림픽 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이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짓말 계속 한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계속 벌고 싱가포르 가서 그런 그 세계적인 대통령도 만나고 자기에 대한 그런 글로벌 이미지도 보여주고 그랬을 때 자기 이미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하고 스트롱한 그런 비핵화에 대한 그 합의문에 대해서 전혀 미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단 한 자라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북한 김정은한테 보여주고 그대로 그런 비핵화를 할 수 있는지 그 의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과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한 그 비핵화 지난 2월 12일 날 얘기한 거에 대한 네가 확실한 그 의지를 네가 아직까지 그때는 네가 나한테 확실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 지금 내가 북한에 갔지만 북한에 들어왔는데 너 확실한 나하고의 그런 의지를 네가 말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안 하면 이제 본배우 장관은 그냥 오는 거예요. 북한하고 그냥 차오하고 오는 거야. 차오. 그러면서 계속 또 과연 북한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준수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배우가 가도 기대 안 한다는 또 학자도 있고 기대 안 한대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이 무역 전쟁이 지금 드디어 전쟁이 지금 엄청 좀 크게 번지고 있어요. 아, 네, 340억 달러 부과시켜 버렸어요. 34조네. 야, 34조를 갖다 일단 이것도 그다음에 또 160억 달러를 2주 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느냐면요. 그 중국이 제가 수없이 설명했죠. 중국이 그 미국의 그러니까 각 품목마다의 그 오버 트래핑, 초과한 그 물건 판매량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합법적인 세금이에요. 뭐 어떤 보복세가 아닙니다. 이건 그럼 비관세가 아니고요. 비관세는 보복세죠. 비관세가 아니고 합법적인 그런 오버 트래픽, 그러니까 초과한 물량에 대한 세금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안 받아 중국한테 그런 돈을 내라고 명세서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중국을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주려고 했었고, 또 그런 중국하고의 그런 긴장 관계를 좀 풀기 위해서 그 평화적인 그런 중국이란 나라하고의 그런 평화적 목적으로 그런 유엔에서 그런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340억 달러를 이미 부과를 시켰고요. 그 나머지 160억 달러는 2주 후에 또 중국한테 이제 날라가요. 또 이제 명세서가 또 날라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고담도 있어야 되는데 저 중국 난리 난 거예요. 중국은 뭐라고 그래 지금 중국도 미국한테 맞받아 쳐갖고 이제 보복 관세를 지금 매겼습니다. 중국도. 그랬을 때 지금 중국하고의 미국하고의 이런 무역 전쟁이 사실상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을 시작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중에서 그게 500억 달러가 약 56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340억 달러가 이미 이제 발송을 한 게 그게 약 38조네요. 내가 아까 34조라고 했는데 38조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0조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시진핑이가 완전히 지금 막 난리가 난 거, 돈이 없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추가로 340억 달러의 그런 818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막대를 버리네요. 그냥 완전히 그냥 중국 그냥 완전히 가만 안 놔두네.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다 부셔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아주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한 달 후에 또 약 3,800억 달러라는 너네들 관세가 또 있다. 또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니네가 때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그런 우리한테 무역 적자시키고 우리한테 훔쳐간 돈, 그 다음에 그런 오버 트래픽에 누적된 돈을 갖다가 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중국은 그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냐면 물건을 만드는 거 보면 알아요. 보통 대한민국이나 그런 타이완, 일본 이런 데서는 어떤 한 품목을 만드는데 1,000원이라면은 이놈들은 100원에 내는 거예요. 100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박리담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이 아무리 그게 품질이 나쁘고 품질 나쁜 건 그건 차후의 문제고 쓰다가 고장 나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일단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라는 거는 나부터도 어디 갔을 때 똑같은 물건이 비슷해요. 근데 일단 품질을 생각 안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